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합격 길라잡이 수국쌤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포기란 없습니다. 예, 앞으로 화이팅 하시고 오늘 수업은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자, 우리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하기, 그 다음 핵심 단어 문제풀이로 진행합니다. 목욕 돕기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여서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존감을 높인다. 예, 노폐물이 때잖아요. 예, 때를 벗겨내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청결하고, 청결하니까 남한테 나갔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예, 두 번째, 피부와 점막에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 때를 밀 때 우리가 피부를 막 밀잖아요. 그게 마사지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한대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니까 또 근육을 만져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근육도 부드러워지고 또 관절을 움직이니까 관절의 이완을 돕는다. 그래서 피부와 점막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근육 및 관절의 이완을 돕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세 번째, 우리가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니까 몸에 어떤 건강 상태가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죠. 뭐가 욕창이 있는지, 섭진이 있는지, 이런 상태를 신체 각부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의 온도는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눌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묵은 물을 적당해서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주고 또 머리 온도가 적당하니까 심신이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이 이제 나른해지잖아요. 몸이 따뜻해지면 그래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목욕 덮개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를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고 좋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과 욕실 문은 닫아줍니다. 예, 목욕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두 번째, 몸 씻기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소변 또는 대변을 보도록 합니다. 목욕 중에 대변발을 이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소변을 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상자의 얼굴 표정이나 또 얼굴 색이나 열이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 이런 상태 그리고 설사를 하는지 또 콧물이 있는지 재채기를 하는지 기침을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여서 우리가 열이 나거나 혈압이 상승했을 때 기분이 불쾌하거나 몸이 피로할 때 또 공복 시 식사 직전 직후에는 뭐를 피한다? 목욕을 피합니다. 예, 목욕을 피해야 될 상황은 언제? 열이 난다. 혈압이 높다. 기분이 불쾌하다. 몸이 피로하다. 배가 너무 고프다. 그 다음에 식사 전 직후에 이럴 때는 피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의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하여서 최대한 원하는 방식에 따라야 됩니다. 예, 목욕뿐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욕실문은 잠그지 않아요. 욕실문은 목욕 중에 목욕탕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문은 잠그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무슨 일이 낙성이 일어났다 이럴 때 갑자기 일어날 때 문을 잠가 놓으면 문을 열려고 하면 못 열 수도 있잖아요. 당황되면. 그래서 문은 잠그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하여 능동적인 근육 운동과 이로 인한 성취감을 갖도록 하며 때때로 말을 건네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르신, 좀 어지러우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상태를.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안전을 위해서 욕실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안심하고 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물의 온도는 35도입니다. 물의 온도는 35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수급자의 경우는 하상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온도를 내가 잘 그 대상자를 위해서 맞춰봐야 되겠죠. 예, 화상을 입지 않게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주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을 뿌려주거나 담요 등을 덮어서 노출 부위를 가려줍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목욕탕에 갔을 때 우리도 목욕할 때 물을 이제 막 이렇게
때를 밀다 보면 약간 추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로 몸을 뿌려주죠. 그러면 따뜻해지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체온이 떨어질 때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그리고 담요를 덮어서 노출 부위를 가려준다. 예, 이것도 국시에 가끔 나왔습니다. 7번째, 몸 씻기 시간은 몇 분?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해서 수급자가 지치지 않도록 합니다. 예, 너무 길게 해가지고 막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 지친다 이거죠. 예, 8번째, 몸을 씻은 후에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물기를 빨리 닦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며 그리고 따뜻한 우유, 차 등으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예, 목욕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는 따뜻한 우유나 차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건강 상태별 몸 씻기 도움이 있는데 이때 건강 상태별 우리는 이제 대상자가 치매 어르신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치매 어르신은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규칙적인 시간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몸 씻기를 실시합니다. 예. 두 번째, 몸을 씻는 것을 치매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목욕을 하면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정중하게 표현합니다. 예. 우리가 그 어르신이 뭐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치매 어르신도 감정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한테 대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후보다는 오전에 하는 것이 좋고 수급자 상태에 따라 실시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몸 씻기는 최대한 단순하게 합니다. 몸 씻기 과정은 최대한 단순하게 빨리 끝낸다 이거죠. 자, 그다음 치매 어르신은 그렇게 하고 편마비 대상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는 옷을 벗거나 입을 때 몸을 씻을 때는 몸을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게 합니다. 몸을 기댈 수 있는 의자는 뭘까요? 덩바지가 있고 팔걸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동 시에는 마비된 쪽에서 도와준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가 어디에? 마비된 쪽에서 도와줍니다. 첫 번째, 몸 씻기 도움에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예,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예, 필요한 물품은 목욕 담요, 수건, 비누, 대야, 목욕 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샴푸, 린스, 빗, 헤어드라이어, 갈아입을 옷, 피부 유연제, 로션이나 오일, 기막에 마른 수건 있겠죠. 예, 사전에 목욕하는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서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목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그게 방법은 몸 씻기 준비할 때 기분과 대상자, 기분과 체온, 혈색 등 건강 상태를 잘 살펴보고 목욕을 해도 되는지 동의를 얻은 후에 지금부터 옷을 벗고 목욕한다는 것을 대상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씻기 전에 또 대소변을 보도록 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갈아입을 옷, 수건, 비누, 대야, 목욕의자, 샴푸, 로션, 기마개 등 목욕용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기가 들지 않도록 창문과 방문을 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실 온도를 22도에서 26도로 유지합니다. 물의 온도는 몇 도라고 했을까요? 35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동하고 탈의할 때 욕실로 이동해서 옷 벗는 것을 돕고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목욕 의자에 일단 앉힙니다. 그리고 급격한 체온 저하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건을 어깨와 다리에 덮어서 노출 부위를 줄여줍니다. 몸 헹구기에서는 샤워기의 물 온도가 일정한지 잘 살피고 수급자 손등에 대어 주어서 어르신 손등에 대어서 온도가 적당한지 대상자한테 물어봅니다. 예, 물이 따뜻한 정도가 괜찮은가요? 하고 적당한지 확인하고 중요한 거 아까 말했듯이 매번 물의 온도는 35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목욕 의자에 이제 앉혀놓고 발, 다리,
8, 몸통 순으로 물을 적십니다. 네, 선생님들 영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목구기 의자에 앉혀놓고 샤워기 물을 자, 발, 그 다음에 다리, 팔, 몸통 순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제 말로 할 때. 예. 그리고 회원부를 닦습니다. 회원부는 또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스스로 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몸 닦게 했으니까 머리 감기로 들어갑니다. 머리 감기려면 머리에 핀이나 또 그 저기 뭐야 장신구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목욕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감깁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목욕 의자에 앉혀놓고 가능한 앞쪽으로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예, 말로 이제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머리 감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건강한 상황에서는 머리 감는다 하면은 머리를 앞으로 숙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숙이게 하고 중요한 거 머리를 이제 만약에 목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뭐 이러면 앞으로 숙이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샤워캡을 씌웁니다. 그리고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마개로 막아줍니다. 물의 온도는 35도로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시고 소량의 샴푸를 합니다. 듬뿍이 아닙니다. 소량의 샴푸를 들어서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후에 헹굽니다. 예, 요게 이제 국시에서 예전에 자주 나왔는데요. 예,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입니다. 손톱으로 하면은 상처가 나게 되죠. 예, 그래서 한 다음에 린스한 후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굽니다. 한 번만 헹구는 게 아니라 충분히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헹굽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감았으니까 몸 씻기로 해서 목욕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얼굴을 닦습니다. 목욕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다음은 몸을 닦습니다. 얼굴 닦고 몸 닦고 그리고 목, 가슴, 등 그리고 엉덩이와 다리,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도 세심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수건으로 해음부를 닦습니다. 얼굴, 그 다음 목, 가슴과 등, 손 닦고 엉덩이와 다리 밑으로 가서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도 세심하게 비누로 닦아줍니다. 네, 그리고 헹구기로 가서는 이제 비누를 했으니까 어떻게 헹궈야죠? 수건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어디에서 머리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비누기를 씻어냅니다. 예,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남은 비눗물도 잘 씻어낸 다음에 예, 이제 물기를 닦아야 되겠죠. 머리카락은 전체를 뭘로 수건으로 감싸고 두드리듯이 닦고 이렇게 박박 이렇게 밀듯이 닦는 거 아니다 이거죠. 두드리듯이 닦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부드럽게 닦습니다. 네. 주의할 때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물기를 완전히 다 닦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대상자들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낙상에 주의해야 됩니다. 네, 의자에 앉게 하여 오일이나 피부 유연제를 전신에 바르고 옷을 입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끝났으니까 대상자가 어지러움이나 이제 혈색의 변화가 왔는지 피로감을 느끼는지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물이나 우유 등으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톱과 발톱을 정리합니다. 사용한 용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대상자한테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두발과 피부가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제 도움 중에 피부에 상처나 염증, 관절 운동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예, 상처나 염증, 관절 운동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모욕 과정에서 긴급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또 관리자에게 보고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상황이 다 하고 나면 없다고 하면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네. 자, 두 번째
통목욕이 있습니다. 통목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욕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예, 준비하는 거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요. 필요 물품을 준비합니다. 목욕담요, 목욕수건, 비누, 대야,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샴푸, 린스, 빗, 헤어드라이어, 갈아입을 옷, 피부 유연제, 로션이나 오일, 기마기 솜, 마른 수건이 있고요. 사전에 예, 통목욕을 하는 거 예, 제공하는 목적과 효과를 이제 알려서 대상자한테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통목욕 돕기 절차를 설명합니다. 방법은 첫 번째 몸 씻기 준비는 뭐가 있냐? 대상자의 기분과 체온, 혈색 이런 것들 건강 상태를 살피고 통목욕해도 괜찮은지 동의를 얻은 후에 지금부터 옷을 벗고 목욕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예, 몸을 씻기 전에 대소변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갈아입을 옷, 수건, 비누, 대야, 목욕 의자, 샴푸, 로션, 기마개 등 목욕용품을 준비합니다. 한기가 들지 않도록 창문과 방문은 닫습니다. 예, 항상 목욕 중이나 샤워 중에는 창문과 방문은 닫습니다. 예, 욕실 온도는 22도에서 26도를 유지하고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기. 예,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욕조에 들어가서 앉아 있기.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서 요양보호사는 받아놓은 물에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더운 물을 받으면서 요양보호사가 손등으로 어떤지 이렇게 온도를 재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대상자는 발끝에 물을 묻혀서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 후에 다리, 팔, 몸통 순서로 몸을 헹구고 해온물을 닦습니다. 다리, 팔, 몸통 순서로 물을 헹구고 해온물 닦습니다.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비가 있는 대상자 욕조 들어가기 전에 욕조 턱 높이와 목욕 의자 높이를 맞춰서 하고 건강한 쪽으로 손잡이나 보조도구를 잡게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디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먼저 건강한 쪽 다리, 그 다음 마비된 쪽 다리 순서로 옮겨서 놓게 합니다. 욕조 안에 들어갈 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대상자는 욕조 안에 건강한 쪽 다리를 놓고 들어가서 지지하고 있으면 다음에 마비된 쪽 다리의 순서로 옮겨서 들어갑니다. 욕조 안에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예. 부력으로 불안정, 부력이라고 하면 내가 욕조 안에 물을 받아놨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자세로 있으면 물의 힘으로 인해서 내 몸이 붕 뜨는 걸 말합니다. 붕 뜨다 보면 어르신들은 자세가 불안정해서 잘 못 짚고 이러면 진짜 큰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력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등을 기대고 안전하게 앉도록 합니다. 예, 욕조 안에 들어가서 대상자를 등을 기댈 수 있게 앉히시고 안전하게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조에서 나와서 머리 감기와 몸 씻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조에서 나오게 되면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기고 목욕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몸을 닦는데 어떻게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고 아까 다리에서 팔, 몸통 이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고 그다음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도 세심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근데 되도록 스스로 씻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만 보조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헹궈야 되잖아요. 수건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어디 머리부터 아래 방향으로 물기를 씻어냅니다. 비누기를. 예, 비누기 아까 이제 비누로 닦았으니까 헹궈야 되잖아요. 헹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샤워기 물로 머리부터 아래로 아래 방향으로 그래야지 비누가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예, 방향으로 비누기를 씻어내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남은 비눗물을 잘 씻어냅니다. 다섯 번째, 물기를 닦습니다.
머리카락은 아까처럼 이제 그 수건으로 전체를 감싸고 두드리듯이 닦았습니다. 막 빡빡 밀지 않아요. 예, 그럼 머리가 흔들려서 대상자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수건을 머리에 감싸고 두드리듯이 닦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부드럽게 닦습니다. 다른 수건으로, 예, 다른 수건으로 머리 닦고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게 아니라 다른 새 수건으로 몸을 부드럽게 닦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물기를 완전히 다 닦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자에 앉게 하여서 오일이나 피부 유연제를 전신에 바르고 옷을 입히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기 대상자가 어지러움이나 혈색변화, 피로감을 느끼는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몸을 씻은 뒤에는 물이나 우유 등으로 그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손톱과 발톱을 정리합니다. 예, 그리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다 했으니까 이제 대상자한테 확인을 합니다. 두발과 피부가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하고 도움 중에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관절 운동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목욕 과정에서 긴급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관리자한테 보고합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있는지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따뜻한 우유, 차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목욕도끼나 이제 통목욕이나 확인은 똑같습니다. 과정이. 세 번째 통목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목욕도끼와 통목욕 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워서 우리가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그게 침상 목욕인데 전신 및 부분 닦기가 있습니다. 이거의 목적은 움직이기 어려운 수급자를 침대에서 누인 채로 편안하게 몸을 닦아서 청결한 생활 유지와 삶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다음에 신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욕창이나 피부 습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혈액순환, 욕창, 피부 습진을 살펴봅니다. 주의사항은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 유지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욕실 문을 닫고 실시 전에 소변 또는 대변을 보도록 하고 대상자 상태를 살펴봅니다. 예, 그리고 열이나 혈압이 상승했을 때 그 다음에 기분이 불쾌하거나 몸이 피로할 때 공복 시 식사 직전 후에 모두 목욕을 피하는 이유 다 똑같아요. 아까 목욕도끼에서도 그랬고 통목욕도 그랬고 침상 목욕도 열나거나 혈압이 상승하거나 기분이 불쾌하거나 몸이 피로할 때 공복 시 식사 직전 후에는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대상자의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방식에 따라야 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문은 잠그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하여서 능동적인 근육 운동과 이로 인한 성취감을 갖도록 하며 때때로 말을 건네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물의 온도는 35도,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수급자의 경우는 화상에 주의를 해야 되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요 등을 덮어서 노출 부위를 가려줍니다. 여기서는 침상이니까 물을 끼얹는 건 아니죠. 예, 닦아주니까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요나 이런 걸 덮어서 노출 부위를 가려줍니다. 자, 여섯 번째, 몸 씻기 시간은, 여기도 몸 씻기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해서 대상자가, 수급자가 지치지 않도록 합니다. 몸을 씻은 후에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물기를 빨리 닦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며 따뜻한 우유차로 수분을 보충해줘야겠죠. 목욕 후에 항상. 준비물은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피로 물품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커튼이나 스크린, 목욕 담요, 목욕 수건, 대야가 2개가 필요합니다. 왜? 침상에서 하니까 비누용이 있고 이제 헹궈 내야 될 대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야를 2개 준비하고 물바지, 물통, 따뜻한 물을 넣은 포트, 예, 물이 이제 목욕하다 보면 식을 수 있으니까 포트에 물을 데워서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포트가 필요합니다. 방수포,
갈아입을 옷, 면봉, 바디로션이 있습니다.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서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 소개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방법에서 몸 닦기 순서가 있습니다. 문을 닫거나 또는 커튼이나 스크린을 쳐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예. 그리고 목욕 담요를 덮고 침구를 벗겨냅니다. 목욕 담요를 먼저 덮고 그 다음에 침구를 아래로 내립니다. 벗겨냅니다. 예, 창문이나 방문은 닫고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이 실내 온도 몇 도요? 22도에서 26도 되겠죠. 시작 전 요양보호사 쪽에 침상 난간을 내립니다. 예, 수건에 물을 적시고 짠 다음에 벙어리 장갑과 같은 모양이나 한 면씩 접어 사용하기 쉬운 모양으로 만듭니다. 손에 끼워서 이제 그 면을 닦아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몸 닦기 순서는 얼굴, 그 다음 목, 손가락, 손, 팔, 가슴, 배, 발가락, 발, 다리, 등 뒤로 갑니다. 둔부, 엄부순이며 엄부는 되도록 별도의 수건을 이용하여 스스로 닦도록 한다. 엄부는 되도록이면 별도의 수건을 사용해서 세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스스로 닦도록 해줍니다. 예, 몸 닦기 순서 알아두시면서 자 본인이 스스로 한번 다시 시작해서 자 얼굴 자 아래로 목, 손가락, 손, 팔, 가슴으로 왔죠. 그 다음 배 밑으로 내려가서 발가락, 발, 다리, 뒤로 등, 둔부, 엉덩이, 엄부순입니다. 예, 꼭 알아두기 위해서 팔목 쪽에서 팔 쪽으로 가고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가고 이렇게 닦는 것을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서 이렇게 하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끝에서 중심 팔 쪽으로 팔목에서 팔 쪽으로 또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올려주면 정맥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아준다 이 말입니다. 뭐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맥, 혈액을 심장으로 올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얼굴은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굴에서 눈에는 비누를 눈에 비누 사용하면 눈이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비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매번 나오는 소리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다른 쪽 눈은 또 수건을 다른 면을 이용합니다. 같은 면을 닦았던 걸 또 다른 쪽에다 닦는 게 아니라 수건을 한번 뒤집어서 다른 면을 사용해서 닦는다. 닦는 순서는 자 다시 얼굴에 손을 갖다 대고 눈, 코, 뺨, 입 주위를 해서 이마로 해서 뒤로 해서 목순으로 닦습니다.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순으로 닦습니다. 양쪽 상지라고 한 팔을 말합니다. 팔 밑에 방수포와 수건을 깔고 씻는 방향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습니다. 끝에서 중심으로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발가락, 손바닥, 손등을 꼼꼼히 닦고 겨드랑이 밑이나 손가락 사이는 들어오지기 쉬운 부분이므로 잘 닦습니다. 자, 흉부에서 복부까지 이제 닦는 게 어떻게 닦냐 하면은 흉부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습니다. 그리고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예, 옆에 보면 이렇게 닦는 이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뭐에 도움이 된다? 배변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복부를 배꼽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닦는 이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서 배변에 도움이 된다. 양쪽 하지 다리를 말합니다. 무릎을 구부려 다리를 세워서 발꿈치나 무릎 뒤를 손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본인이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습니다. 고관절 부위나 무릎의 뒷면도 잘 닦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래에서 위로 닦는 거, 정맥의 혈액순환을 잘 도와서 심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끝에서 심장 주변으로 닦아줘요. 피가 어디에서 가요? 심장에서 이제 동맥을 통해서 깨끗한 피를 보내면 우리 몸 전신에 다 돌고 다시 돌아올 때는 무슨 간을 타요? 정맥이라는 간을 타고 쭉 올라옵니다. 자, 등하고 등부는 옆으로 눕게 하여서 자, 목 뒤에서 등부까지 이렇게 닦아내립니다. 등은 옆으로 돌려 눕게 해서 목에서부터 등부까지 닦습니다. 그리고 등 마사지는 손바닥에 힘을 넣어서 원을 그리는 것처럼 닦습니다. 원을 그린다. 아까 유방도 원을 그린다. 이것은 뭐예요? 손끝이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원을 그린다는 거는. 직선으로 박박 밀면 어떻게 피부에 마찰력도 커지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을 그리듯이 등도 손바닥에 마사지 하듯이 원을 그리듯이 합니다. 둔부의 마사지도 원을 그리는 것처럼 둥글게 닦습니다. 둔부 사이와 항문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뼈가 돌출된 부분이나 뼈가 돌출된 등이나 둔부는 어떻게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왜 뼈가 돌출되어 있으니까 튀어나왔으니까 피부가 더 많이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기가 쉬워서 피부색을 잘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 마사지를 실시합니다. 만약에 욕창이 생겼다는 거는 상처가 났다는 건데 거기를 닦으면 대상자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 이제 그런 상처가 없다 그러면 마사지를 실시합니다. 한 번 더 닦기가 있으면 깨끗하게 헹군 수건으로 다시 한번 전신을 다 닦아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없는지 상태를 확인하고 몸 닦기를 마친 다음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또 물, 우유 등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 확인하기. 두 발과 피부가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하고 도움 중에 피부에 상처나 염증, 관절운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예, 목욕 과정에서 긴급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묻습니다. 이거는 기선제결 똑같아요. 자, 우리가 뭐 목욕도움도 그렇고 통목욕도 그렇고 침상목욕도 그렇고 하기는 똑같습니다. 상처가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관절 운동이 잘 이상이 있는지 목욕 과정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잘 물어봅니다. 야,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9번째 침상 정리입니다. 침상 정리의 목적은 또 있겠죠. 침상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서 침상이 청결하면 정성적으로 대상자가 안정감 있고 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침상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서 안정하고 만족도가 높으니까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침상 정리를 합니다. 주의사항은 친구는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어떤 제품이요? 면 제품이 제일 좋아요. 면. 만약에 모직이다 이런 거는 물론 쓰지를 않겠지만 국시 시험에서 또 모직이라고 나오면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면 제품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넌닝 같은 거 이런 거 면 제품이잖아요. 땀 흡수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빨기도 쉽고 그러니까 제일 좋고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뭐에 맞게 햇볕에 잘 말린다. 더러워진 친구는 즉시 교환하며 침대 주위의 물건을 잘 정리해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시켜 줍니다. 준비는 이렇게 침상 정리를 잘하게 해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잘 씻고 피로 물품을 준비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불, 시트, 베개 커버, 방수포. 방수포는 왜? 대상자가 침상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소변을 지릴 수도 있고 대변을 쌀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시에 방수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래 주머니, 일회용 장갑. 사전에 제공 목적과 심상 정리하는 목적을 말하는 거죠. 효과를 알려서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하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준비해서 1번에서 5번도 모든 과정이 다 똑같죠? 예. 두 번째 이제 방법은 일회용 장갑을 끼고 창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죠. 그리고 더러워진 시트는 벗깁니다. 예, 매트리스 주위에 부스러기와 먼지를 제거하고 매트리스 위에 깨끗한 시트를 깔고 시트 중앙선이 침대에 오도록 시트를 펴니다. 예, 반을 접어서 그 반 접은 중앙선이 침대 중앙에 오도록 이제 편다 이거죠. 예, 그래서 반대쪽으로 펴면 여분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머리 쪽에 시트 여분으로 각을 만든 후에 매트리스 안으로 넣습니다. 옆에 늘어진 시트를 매트리스 밑으로 넣고 다리 양쪽에서 시트를 당겨 주름을 펴고 반대쪽도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방석포를 깔고 침대 밑으로 늘어진 부분은 매트리스 밑으로 넣습니다. 방수포 위에 뭐를 깝니까? 반 시트를 더 깔아야 합니다. 방수포라는 게 뭐예요? 비닐이잖아요. 예, 비닐을 그냥 피부에 닿으면 습기도 잘 차고 피부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반 시트가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깔아줍니다. 예, 면 같은 거로 된 거, 반 시트를 더 깐다. 그리고 커버를 씌운 담요나 이불을 펴서 정리하고 덮는 이불은 기온과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서 조절합니다. 뭐 이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좀 두껍게, 추위를 덜 탈 사람은 얇게 이렇게 그 대상자 욕구에 따라서 이불도 조절한다 이 말이죠. 또 담요가 침대를 쌀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이면 발이 눌리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남은 부분을 매트리스 밑에 접어 넣는다. 예,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으니까 이불도 매트리스 속에 넣는데 그 여유분이 많으면 여유분을 많이 위에 남겨놓고 밑에 접어 넣어라 이 소리죠. 침대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남는 부분을 담요 밑으로 접어 넣는다. 베개 커버를 바꾸고 예, 베개 커버를 바꾸는데 머리 중앙에 놓고 베개 커버의 남은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넣고 주름을 잘 펴니다. 그리고 베개 커버의 지퍼가 보이지 않도록 출입문 반대쪽에 놓습니다. 예, 정문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지퍼가 있는 쪽이 보이고 이러면 좀 깔끔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접어 넣는 쪽이라든지 지퍼가 있는 쪽은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반대쪽으로 놓는다 이거죠. 침대 주위를 정돈하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다음에 이제 청소를 다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창문을 닫아야 되겠죠. 예, 확인할 때 침대 주위에 물건이 잘 정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자, 옷 갈아입히기 이제 그 목욕 같은 거 다 하고 나면 이제 옷 갈아입히기를 해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옷 갈아입는 목적은 첫 번째 자외선이나 추위, 더위 등 외부로부터 자극을 몸을 보호합니다. 그 두 번째 옷을 갈아입는 동작은 관절 운동의 기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절이 이게 뼈가 움직이게 해주는 게 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폈다 굽혔다 다리를 폈다 굽혔다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관절 운동이죠. 이런 기회가 된다.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땀이나 분비물로 들어오진 옷을 갈아입어서 청결을 유지하면 기분의 전환이 되고 또 삶의 의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우 맨날 우리가 그래도 자주 갈아입으니까 뭐 내가 특별하게 기분 전환, 삶의 의욕이 높아진다 이거를 못 느끼지만 본인이 잘 못할 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됐는데 옷도 안 갈아입혀주고 이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냄새도 나고. 예, 그랬을 때 한번 목욕 싹 시키고 옷을 싹 갈아입혀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삶의 의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주의사항을 보면은 기분 상태,
안색, 통증, 어지러움이 있는지 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 유지하고 겨울에는 요양보호사의 손, 의백의 보온을 유지한다. 자, 겨울이 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이 차가운데 대상자의 몸은 이제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찬 손을 대상자 몸에 갖다 대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힐 때는 내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잘 확인하고 또 갈아입힐 어르신 대상자의 옷은 따뜻한 아랫목 같은데 아니면 침상 밑에다 넣어놨다가 따뜻한 옷을 보온을 유지했다가 갈아입힙니다. 세 번째, 목욕, 수건 등을 걸쳐서 노출되는 부위를 이제 적게 해서 수치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상지, 하지의 마비 유무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쪽으로 먼저 입히는지 상황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걷거나 또 서는 동작이 되는지 앉는 자세는 가능한지 이런 유무를 다 따져서 옷을 입고 벗기기를 도웁니다. 다섯 번째,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왜 설 수 있는지, 마비가 있는지, 않는지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편마비 장애가 있으면 어디부터 옷을 벗을 때는 어디부터 벗는다? 건강한 쪽부터 벗어요.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옷을 단추 있는 옷을 벗고 입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옷을 선택하기에는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고 앞 여밈이나 이거나 단추가 있는 옷이 좋고 없는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축성이 좋아야 됩니다. 옷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말이에요. 예, 면 같은 건 잘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건 신축성이 좋은 옷을 선택해서 입힙니다. 그리고 단추나 지프는 매직 테이프로 바꾸고 단추가 이제 이렇게 좀 크고 이러면 누워 있을 때 또 백일 수도 있잖아요. 또 풀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퍼도 또 뾰족한 부분이 또 살을 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뭐로 바꾼다? 매직 테이프로 바꿔주고 허리나 소매는 조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옷의 색상, 개인의 생활 리듬을 고려합니다. 수급자가 누워만 있는 경우 옷의 구김이 뭐가요? 욕창이 원인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잘 펴줘야 됩니다. 예, 이게 주름이 잡히면 몸이 배긴다 그러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뭐가 된다? 욕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옷의 구김뿐만 아니라 침대 시트 커버도 구김 부분은 잘 펴줘야 됩니다. 예,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피로 물품을 준비합니다. 갈아입을 옷이 있겠죠. 속옷도 있고 잠옷도 있고 일상복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목욕 수건이 있고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서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내가 옷 갈아입히 상의를 갈아입힌다, 하의를 갈아입힌다 이런 거 말을 해주라 이 말이죠.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하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앉을 수 있는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입니다.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앞이 벌어진 단추를 있는 상의 갈아입히기가 있고 바닥이나 의자에 앉을 수 있으니까 앉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추를 풀고 어느 쪽부터 마비된 쪽 어깨에 옷을 조금 당깁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 소매를 당겨서 벗깁니다. 마비된 쪽은 스스로 벗을 수 있게 돕습니다. 주의 마비된 팔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자, 옷을 입을 때는 마비된 팔을 먼저 끼우고,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는 마비된 팔을 먼저 끼우고 건강한 팔을 먼저 마저 끼우도록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이제 블라우스 같은 거 집에서 입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마비된 쪽부터 먼저 입히고 건강한 팔이 가서 움직이면서 나머지 팔을 끼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비된 팔부터 먼저 끼웁니다. 네 번째 단추를 잠그고 불편해하지 않도록 옷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어르신을 이제 옷을 입히는 과정이 나옵니다. 옷 앞이 벌어진 단추 있는 상의 갈아입히기 이제 쭉 보시면 이 그림으로 보시고 자 앞이 막힌 상의를 갈아입히기가 있습니다. 앞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나
앞이 막힌 옷은 뭐예요? 티셔츠나 뭐 단추 앞에 몇 개 이렇게 있는 옷, 완전히 뭐 트이지 않은 옷이죠. 예를 들어서 티셔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건강한 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팔꿈치를 빼고 소매를 잡아당겨서 옷을 벗깁니다. 벗길 때는 뭐부터 벗겨요? 예, 건강한 쪽부터 벗겨요. 그래야 건강한 쪽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벗기고 건강한 손으로 옷을 잡아서 스스로 그 머리를 빼면서 마비된 손을 뺄 수 있게 소매를 당겨줍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마비된 쪽 팔을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옷의 몸통과 목 부분을 움켜잡아서 머리를 끼우고 건강한 팔을 소매에 끼울 때 팔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편해하지 않도록 옷을 정리정돈을 하고 상의를 갈아입힌 뒤에는 머리를 정돈합니다. 예, 그 옷을 이제 티셔츠를 상의를 입을 때 있고 벗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벗을 때는 뭐부터 먼저 벗는다? 건강한 쪽부터 먼저 벗고 그 다음에 뭐를 껴요? 머리를 끼우고 그 다음 건강한 쪽을 마비된 쪽을 벗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마비된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입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호해줄 쪽부터 입혀줘야 되겠죠. 마비된 팔을 먼저 끼우고 그 다음 머리 끼우고 그 다음 건강한 팔이 와서 끼워주면 됩니다. 입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벗을 때는 벗건마입니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벗고 마비된 쪽 벗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머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티셔츠라고 그랬잖아요. 건강한 쪽 벗고 그 다음에 머리가 중간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마비된 쪽 해야 되겠죠. 네. 자, 입을 때는 마비된 쪽 입고 그 다음에 머리 끼우고 건강한 쪽 팔 나오겠죠. 네. 하의 갈아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의 갈아입기에 이제 앉아 있는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 무릎까지 바지를 조금씩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 지금 이상하게 내린다 그랬으니까 벗는 거죠. 주의해서 의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잘 본다 이 말이죠. 스스로 건강한 다리를 올려 바지를 벗도록 돕고 건강한 손으로 마비된 다리를 당겨서 바지를 벗습니다. 네. 자, 다음 바지를 입을 때는 먼저 뭐부터 마비된 다리에 바지를 끼울 수 있게 돕습니다. 입을 때는 항상 입막은입니다. 입막은 상의나 하의나 다 마찬가지예요. 입막근입니다. 네. 입을 때 마비된 쪽 다리에 바지를 끼우고 또 건강한 쪽 다리는 스스로 입도록 합니다. 마비, 건강. 네, 입을 때 자,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엉덩이를 들면서 바지를 입습니다. 네, 빳빳이 쓰면은 엉덩이를 들면 어떻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제 기본 자세가 우리가 바지 입을 때 그렇게 입잖아요. 바지 입을 때 물론 서서 입는 경우 다리가 튼튼하면 서서 입지만 이제 보통 보면은 엉덩이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들면서 바지를 입어요. 앞으로 꼬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팔을 목에 두르도록 한다. 허리를 잡고 천천히 이렇게 세운다. 그 다음에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를 완전히 올린다. 의자에 다시 앉고 옷을 정리정돈을 해준다. 자,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벗을 때는 엉덩이를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바지를 조금씩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 다음에 뭐부터 건강한 다리를 이제 올려서 바지를 벗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 마비된 다리를 당겨서 바지를 벗습니다. 예, 건강한 다리, 벗건마저 마비된 다리. 이렇게 하고 바지를 입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입막은이니까
입을 때 마비된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 그래서 엉덩이, 입을 때 약간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엉덩이를 들면서 바지를 입습니다. 이때 앞으로 꼭 떨어지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바지를 다 입혔잖아요. 여기 보면 입혔는데 여기서 손을 바로 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앉아 있다가 또 어르신들 일어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잖아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손을 바로 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을 뗍니다. 자, 똑바로 누워 있어. 체위 변경이 필요한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가 있습니다. 침상위에 누워 있는 대상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이 벌어진 단추 있는 상의를 갈아입히기가 있는데 단추를 풀고 불편한 쪽 어깨에 옷을 조금씩 내립니다. 불편한 쪽 어깨에 옷을 조금씩 내리고 건강한 쪽 소매를 당겨 벗기고 이제 벗건마잖아요. 벗는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건강한 쪽 소매 벗기고 그다음 불편한 쪽 등 쪽으로 해서 옷을 말아 넣어서 말아 넣는다. 그런 다음에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옆으로 눕힙니다. 예, 순서입니다. 우리가 옆으로 눕히게 할 때 어느 쪽으로 눕혔어요? 항상 옆으로 돌려 눕히게 할 때는 어디가 아래로 간다? 건강한 쪽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하고요. 등 쪽으로 말아 넣은 옷을 뺀 다음 나머지 한쪽을 벗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말로 이제 쭉 해놨는데, 일단은 단추를 이제 풀고 불편한 쪽에 그 옷을 어깨까지 조금씩 내려놔요. 내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건강한 쪽 소매를 먼저 벗겼잖아요. 그러면 벗겼으니까 반대쪽도 벗겨야 되니까 불편한 쪽 등 쪽으로 옷을 말아 넣어야 되겠죠. 예. 대상자가 누워 있으니까 옆으로 약간 돌려놓게 해서 벗긴 그 건강한 쪽에 벗긴 소매 옷을 말아서 불편한 쪽 등 밑으로 옷을 말아 넣어요. 그러면 다시 건강한 쪽에서 다시 돌려눕게 해서 아래로 가도록 한 다음에 옆으로 눕히고 이제 가도록 옆으로 눕힙니다. 가능한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눕힌 다음에 말아놓은 옷을 어떻게 나머지를 한쪽을 벗기면 되죠. 빼서 벗기면 되죠. 네, 상상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5번에 갈아입는 옷의 소매를 어떻게 불편한 쪽부터 먼저 끼웁니다. 갈아입는다 했잖아요. 입는다 했으니까 입을 때는 입마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뭐예요? 불편한 쪽이죠. 예, 불편한 쪽부터 먼저 끼웁니다. 예, 입히니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서서 어디에서요? 요양보호사가 마비된 쪽에 서서 상의의 한쪽 소매 끝에서 어깨선 목석까지 모아지고 악수하듯이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을 모아지고 상의를 어깨 위에까지 올려 입힙니다. 7번째,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게 하고 등 뒤쪽에 펼쳐져 있는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으로 대상자를 눕힌 후에 아래쪽에 접혀 있는 상의를 이제 펼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을 잡아서 팔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옷소매에 단추를 잠깁니다. 자, 옆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앞이 벌어진 단추 있는 상의를 갈아입힙니다. 자, 상의를 입힐 때 입힌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상의를 어떻게 해야 돼? 입마근이니까 입힌다 그랬으니까 입마근이니까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어깨에서 손목까지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아진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잡습니다. 잡아서 옷을 올려줍니다. 상의를 위에까지 이렇게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다시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히기. 이렇게 이제 옷을 이제 입혔으니까 건강한 쪽으로 입힌 옷이 여기 접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히기 한 다음에 마비된 쪽으로 다시 이제 접어서 넣고 이렇게 접어서 넣고 마비된 쪽으로 다시 돌려눕힌 다음에 이제 옷을 반반하게 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마비된 쪽 입혔으니까 어떻게 건강한 쪽을 입도록 도와줘야죠. 건강한 쪽은 어때요? 지금 대상자 자신이 팔꿈치를 굽혀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소매만 잡아주면은 집어넣습니다. 예, 요거를 앞에 그 1, 2, 3, 4에서 복잡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자, 입을 때는 모든 게 다 바지도 그렇고 상의도 그렇고 입마근입니다. 예, 벗을 때는 벗건마입니다. 예.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벗고 마비된 쪽 벗고. 예, 아까 그 티셔츠 있을 때는 어땠어요? 티셔츠는 단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마근은 똑같은데 중앙에 뭐가 온다? 머리가 와야죠. 자, 마비된 손 끼우고 입힐 때 마비된 손 팔 끼우고 그 다음에 뭐를 끼워야 돼요? 머리 끼우고 돌아와서 건강한 쪽 끼워야 되겠죠. 이렇게 예, 티셔츠는 중앙에 머리가 온다. 자, 앞에 막힌 상의 갈아입히기가 나왔네요. 아, 이게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건데 옷을 벗길 때 가슴까지 옷을 걷어 올리고 건강한 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서 팔꿈치를 빼고 소매를 잡아당겨서 벗긴 후에 머리 쪽을 벗깁니다. 그래서 마비된 쪽 어깨, 팔꿈치, 손목순으로 옷을 벗깁니다. 예. 그 옷을 입힐 때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을 잡고 대상자의 마비된 손부터 상의를 입히고 예, 상의를 입히고 마비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옷의 목 부분을 이어서 그 다음 머리를 통과시키고 건강한 남은 한쪽 소매를 건강한 쪽 어깨에 놓고 건강한 쪽 소매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앞섭을 잡아당겨서 소매가 통과하기 쉽도록 해주고 양소매를 통과시키고 나중에 머리를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양소매를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머리를 통과시키는 방법. 이럴 때는 티셔츠의 신축성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굿시에 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여기 그림에처럼 마비된 손, 지금 이제 이거 뭐예요? 입히는 거잖아요. 입히는 그림입니다. 먼저 마비된 손을 잡아 상의를 입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합니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머리 부분을 입히고 그 다음 머리를 다 입히고 났더니 소매를 넣을 수 있도록 여기 팔을 이제 이쪽으로 잘 모아줘야 되겠죠. 옷을. 그래서 소매에 팔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 네, 이렇게 이쪽이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네. 여기가 뭐예요? 마비구. 마비. 네. 그 다음 머리. 네. 다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건강한 팔을 입힙니다. 자, 하의 갈아입히기. 바지를 벗길 때 바지의 허리 부분의 양끝을 잡고 대퇴부 아래로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이 구부러지며 무릎을 세워 둔부를 들게 하고 뒤쪽도 내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둔부를 들 수 없다면 또 우리가 항상 그렇죠. 앞에서 체위 변경해서 무릎을 세워서 누운 자세를 봤죠. 그게 그 무릎을 세울 수 있으면 스스로 엉덩이를 들게 하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눕게 하여서 한쪽을 내린 후에 다시 반대쪽으로 도로 눕게 해서 바지를 아래로 내립니다. 양측 다리 부분까지 바지를 내리고 발 뒤꿈치를 지지하여서 한쪽씩 다리를 들면서 바지를 벗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을 벗깁니다. 벗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벗건마 그랬으니까 벗을 때는 또 나옵니다. 벗건마 열심히 외워두세요. 외우는 것보다도 본인이 이제 집에서 봤으니까 한번 바지를 입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입을 때와 벗을 때 어느 쪽을 먼저 놓고 벗어야지 편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이걸 잘 이거죠. 왼쪽이 먼저 마비를 먼저 할 것인지 건강한 쪽을 먼저 할 것인지 항상 우리가 체위 변경에도 다 그거잖아요. 마비냐
건강한 쪽이냐. 옷을 입을 때도 마비 쪽이냐, 건강한 쪽이냐. 이거를 잘 파악하시면 실기 문제 시험은 그래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 바지에 손을 넣어 한쪽 다리를 잡아 바지를 올립니다. 마비된 쪽 발에 하의를 끼우고 건강한 쪽 발을 바지에 넣도록 도와줍니다. 입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보니까 마비된 쪽 발에 하의를 끼우고 이랬으니까 끼우고 했으니까 이거는 입는 거니까 입마근이 되겠죠. 입마근이. 자, 무릎을 구부리고 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아 대퇴부까지 끌어올립니다. 무릎을 세우고 둔부를 들어서 바지를 허리까지 올리고 스스로 둔부를 들 수 없다면 우리가 항상 나오는 거죠. 엉덩이를 들 수 없다면 이 말이에요. 둔부를 들 수 없으면 뭐를 해야 돼요? 옆으로 돌아눕게 해야죠. 예, 돌아눕게 하여서 한쪽을 올린 후에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눕게 한 후에 끌어올립니다. 예. 자, 그림에서 보면은 첫 번째 바지 하의 벗기기부터 하는 것 같아요. 무릎을 세우고 무릎으로 발을 지지하게 한 다음에 바지를 그냥 내려서 벗기게 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근데 이제 마비가 있을 때가 문제죠. 마비된 쪽 발에 하의를 먼저 끼웁니다. 끼운다가 뭡니까? 입힌다죠. 입힌다,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마저 예, 그리고 건강한 쪽 발을 바지에 넣도록 뒀습니다. 입마근이죠. 건강한 쪽 해서 엉덩이를 들게 하여서 바지를 입히면 됩니다. 예. 예. 자, 수액이 있는 경우 상의 갈아입히기입니다. 우리가 수액은 보통 어느 쪽에 맞나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수액은 건강한 팔에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팔이 그 저기 맞으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수행 받고 침을 주사기를 맞고 있으면 이쪽이 아픈 쪽인가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수액 맞는 경우에는 건강한 쪽이 수액이에요.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첫 번째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수액을 맞고 있는 팔이라고 쓰여 있죠. 예.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의 밖에서 안으로 뺍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한 쪽 팔을 저기 먼저 벗깁니다. 벗긴다. 예, 옷을 벗기고 그다음 벗건마저 예, 그러니까 건강한 쪽 팔이죠. 그리고 수액을 빼서 안쪽으로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예,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액을 어디에다 걸어요? 여기다 걸어야 되겠죠. 예, 볼대에다가 그리고 마비된 쪽 팔을 벗깁니다. 예, 하고 수액을 뺀 다음에 예, 벗기고 그래서 벗건마가 되죠. 벗건마가 되는데 여기 수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벗을 때 예, 건강하고 그 다음에 수액 해주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마비된 발 같죠? 예, 예, 수액 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예, 벗길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단추가 있는 옷을 입히는 경우 먼저 입힌다. 여기서는 이제 입힌다 그랬잖아요. 입히는 경우 먼저 마비된 쪽 입마 팔을 끼우고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게 하고 등 뒤쪽에 펼쳐져 있는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 놓습니다. 그리고 수액은 건강한 팔에 맞기 때문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액을 먼저 건강한 쪽 소매 이걸 이제 입히니까 안에서 밖으로 먼저 빼서 굽니다. 예. 그리고 이후 건강한 쪽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급니다. 예. 확인할 때 도움 중에 피부에 상처나 관절 운동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예.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스스로 면도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전기면도기 사용을 피한다.
2번, 면도기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3번, 주름진 피부는 면도하지 않는다. 4번, 면도날과 얼굴 피부 각도는 90도로 한다. 5번,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 건조함을 완화한다. 자, 번호 적으시고요. 문제 2번. 대상자 어르신을 목욕 시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1번 미끄럼 방지, 2번 체온 조절, 3번 피부 습도 유지, 4번 실내 온도 유지, 5번 손쉬운 이물질 제거. 자, 정답 적으시고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스스로 면도할 수 없는 대상자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서 건조함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야지 부드러워서 면도칼을 갖다 대도 상처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자, 4번에 면도날하고 피부 각도는 몇 도예요? 45도라 그랬어요. 네. 면도기는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 면도기가 사용하기는 편해요. 예, 그렇지만 전기 간염을 예방 잘 하시면 돼요. 조심하시면 돼요. 주름진 피부라도 면도를 해야죠. 어떻게? 아래 방향으로 당겨서 합니다. 윗방향은 아니에요. 주름진 피부에 면도하는 게 굿이에 요즘 자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당겨서 주름진 피부는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어르신 목욕 시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추워지니까 체온 조절이죠. 예, 체온 조절 2번입니다. 예. 몸이 약간 추워지면 따뜻한 물을 끼얹어 줌으로 해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문제 3번은 목욕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뜨거운 물을 바닥에 뿌린다. 2번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3번 식사 직후에 목욕을 실시한다. 4번 안에서 잠기는 문손잡이를 한다. 만일을 위해 창문과 욕실문을 열어둔다. 정답 적어 놓으시고요. 문제 4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시 낙상 예방법은 1번. 대상자를 일어서게 하여 옷을 입힌다. 2번. 편마비 대상자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3번. 목욕 후 남은 비눗물은 바닥에 그대로 둔다. 4번.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건강한 쪽부터 움직인다. 5번. 이동 시 마비가 없는 쪽을 지지하며 이동해야 한다. 네, 정답 적으시고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욕도끼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매트를 깔아주면 안전하죠. 목욕하는데 뜨거운 물을 바닥에 뿌릴 이유는 없죠. 또 혹시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식사 후에 식사 전 후에는 공복 시에는 목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욕할 때 잠금 장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잠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잠금 장치를 할 필요가 없죠. 만일을 위해서 아니죠. 목욕할 때는 창문과 욕실문을 닫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시 낙상 예방 방법. 정답은 뭘까요?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욕조에 들어갈 때도 건강한 발부터 먼저 들어가서 지지를 하고 또 나올 때도 건강한 발부터 먼저 나와서 마비된 쪽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대상자를 옷 입힐 때 어떻게 의자에 앉혀서 입히라고 그랬어요. 일어선다 잘못됐고 편마비 대상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야 돼요. 옆으로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목욕 후에 남은 비눗물은 다 닦아내려야죠. 예, 말려야죠. 그리고 이동 시 어떻게 해요? 마비가 있는 쪽을 지지해줘야죠. 없는 쪽이 아니라. 문제 5번. 통목욕을 도울 때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씻기는 순서는 그랬습니다. 1번 팔, 몸통, 발, 다리, 회원부. 2번 팔, 몸통, 회원부, 발, 다리. 3번 회원부, 발, 다리, 팔, 몸통. 4번 발, 다리, 회원부, 팔, 몸통. 5번 발,
다리, 팔, 몸통, 회원부. 예, 정답 적으시면서 하시고. 수업할 때 제가 몸을 닦는 순서를 보라고 그랬어요. 자, 6번. 어, 침상 목욕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얼굴, 이마, 눈, 코, 입, 귀의 순서로 닦는다. 2번.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시킨다. 3번. 양쪽 상지는 겨드랑이 쪽에서 손목 방향으로 시킨다. 4번.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시킨다.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닿는다. 자, 정답 적으시고. 자,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통목욕을 도울 때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씻기는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예, 씻기는 순서 저희가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는 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회원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부를 봤더니 1번하고 5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 5번 봤더니 다행히 1번도 틀리고 시작이 5번도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 씻을 때 어떻게 저 끝에서 중심으로 오라 그랬죠? 제일 끝에가 어디예요? 발. 그래서 5번, 문제 5번이 답입니다. 발, 다리, 팔, 몸통, 회원부 순으로 갑니다. 자, 6번에는 침상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뭘까요? 네, 예,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씻긴다. 예, 1번 한번 볼까요? 1번에 우리가 얼굴 씻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눈이 1번이죠. 그 다음에 코가 눈에서 코로 내려옵니다. 2번. 입으로 내려오죠. 여기서. 예. 그 다음 귀 아니죠. 이마. 예, 이마 갔다가 귀로 가죠. 예. 자, 원래는 교재에 나오는 순서로 하면 눈, 코, 볼, 입, 이마, 귀 이렇게 가죠. 예. 자, 유방은 어떻게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원을 그린다. 이것도 양쪽 상지는 반대로 손목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복부는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 예. 자, 문제 7번. 요양 대상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2번. 팔은 겨드랑이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3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번. 등과 둔부는 앞으로 눕게 하여 등부에서 목 뒤까지 닦는다. 정답 적으시고. 자, 문제 8번.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힐 때 올바른 순서는 1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2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3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4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5번.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네. 정답 적으시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은, 문제 7번은 정답은 유방을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예요. 2번은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배꼽은 시계 방향으로, 등과 둔부는 목 뒤에서 둔부 방향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발끝에서 심장으로, 목 뒤에는 뒷등은 등은 있잖아요. 목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둔부 쪽으로 닦는 게. 자, 8번.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겁니다. 입히는 거. 티셔츠에. 티셔츠 있으면 단추가 없으니까 중앙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머리. 머리가 2번하고 4번 있습니다. 그래서 입힐 때는 뭐를 한다 그랬어요? 임마. 임막은 그래서 마비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어디가 왼쪽이 마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 팔, 머리, 오른팔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임마근입니다. 임마. 네, 임마. 네, 알아두시고 네, 뒤로 넘어가서
자, 문제 9번. 오른쪽 팔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옷을 벗길 때의 올바른 순서는 1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2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3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4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5번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 적어 두시고, 자, 10번에 문제.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에게 옷을 입힐 때의 올바른 순서는 1번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2번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3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4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5번 수액 왼쪽 팔 오른쪽 팔. 네, 정답 적으시고, 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은 아까 8번 문제처럼 똑같죠. 단추 없는 옷이니까 티셔츠를 말하겠죠. 티셔츠. 네, 티셔츠를 하는데 티셔츠 있을 때는 뭐가 중앙에 온다 그랬어요? 머리가 중앙에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가 중앙에 오는 것이 1번하고 3번이 있네요. 그리고 벗긴다고 그랬으니까 벗을 때는 어느 쪽을 먼저 벗다 그랬어요? 어, 건강한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팔 마비니까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팔 머리 오른팔 1번이 정답입니다. 벚꽃마죠? 벚꽃마. 벚꽃마. 벚꽃마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10번. 문제 10번은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에게 옷을 입힐 때 올바른 순서는 그랬습니다. 이것도 수액이 뭐가 와야 돼요? 중앙에 와야지 했죠? 예, 수액이 중앙에 와 있는 거 보니까 1번하고 3번입니다. 얘도 어쨌든 입히고 벗기는 순서는 똑같아요. 모든 게 다 입건마, 예, 저기 벚꽃마, 입막근이죠. 입막은. 그래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액이 중앙에 들어온 게 1번하고 3번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입힐 때 올바른 순서예요. 그래서 자, 오른쪽이 팔이니까 오른쪽이 수액을 맡고 있으니까 건강한 거죠. 예, 마비가 어디예요? 왼쪽이잖아요. 예, 입막은이니까 1번 정답 1번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